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실명법에 대해서요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실명법은 뭐 판례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실명법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지만 도움이 있는 전대차, 도움이 없는 전대차 이거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의신탁하고는 반드시 그림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과 전차인, 그다음에 매도인과 신탁자와 수탁자, 제3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머릿속에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딱 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2005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일과 뭐를 했다? 명의신탁 약정 줄고 약정을 했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이란 말이 중요하죠. 을이 누구죠? 지금 을과 명의신탁인데 을은 누구냐? 수탁자죠. 이 수탁자는요, 을은 누구다? 매수인이죠. 매수인. 수탁자면서 매수인. 그 약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을 매도인이죠.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등기.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인데 문제는 갑에게 인도했다. 인도 그럼 갑 동그라미 갑은 자주 점유가 되죠. 왜요? 갑은 을한테 자기가 돈을 주면서 집을 대신 사달라고 했으니까 갑은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이제 여기요. 되게 간단한 것인데요, 여러분요. 어려운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양도담보를 얘기하고요. 양도담보하고 중간 생략형하고 중에서요. 시험은 뭐가 더 잘 나오냐? 우리는요, 계약 명의사하고 중간 생략형 중에서 계약이 2번 나오면 중간 생략형이 1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계약. 지금 이 계약 명의사기요. 지금 이 계약 명의사는 지금 갑이 누구다? 갑이 신탁자죠. 신탁자가요, 돈 10억을 주죠. 10억을 주면서 을한테요,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죠. 이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기서 무효이죠. 명의신탁이 무효이면은 해지가 돼야 안 돼요? 해지할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이 사람이 수탁자죠. 수탁자인데요. 이 갑이요, 을한테 오느냐? 너 이름으로 좀 병에 집 좀 사올래? 이렇게요. 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도인은 선이다, 악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는 것을 병이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유효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면요, 정은 엄포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갑은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고요. 해지할 수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요.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대신 이 을은요,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고 갑이 준 돈으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매매대금은요, 매매대금 뭐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니까 뭐를 못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명의사에서 가장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한 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선이 일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선이면 완전히 을이 소유자니까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을은 갑에게요, 뭐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을한테 안 돼요. 을은 갑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 10억을 줘야 되는데요, 이 지금 건물 가격이요 9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닌데 그냥 물건 가져가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대물변제라고 그래. 을이 갑한테 물건 가져가, 그건 되는데요, 갑이 을한테요, 그 집 내 집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누가 소유자다? 온전히 을이 소유자다. 그런데 만약에요, 병이 악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돼요.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때는요, 이 을은요,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겠죠? 등기 말소 의무하고 병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대금 반환 의무는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것은 매매일 때 그렇다니까. 매매일 때. 그런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계약이 아니고, 만약에 경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수탁자만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수탁자만.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그대로 놓고 하나하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요. 갑하고 을 사이의 명의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자, 2번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요, 해지할 수 없고요. 을이 온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고 해서 갑일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3번은요.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알죠? 매매 대금, 권리금, 보증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봐봐요. 지금 갑을 병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병이 지금 선이라고 그랬죠. 우리 선이.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병이 선의 병이라고 그랬죠. 그럼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병이 악이다. 갑과 을 간에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악이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하고 동일하게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자는 갑의 병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병은요, 수탁자 때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는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5번은요. 을이 스스로, 자의로가 뭐죠? 자의로가 스스로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봐봐. 을이 스스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우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해? 아니, 을이 스스로 가방에 있다. 너 가져가. 내가 돈 너한테 10억 받았는데 나 10억 없으니까 너 그냥 물건 가져가. 이 말이죠. 이것을 빌린 돈을 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 그걸 뭐라고 그래? 대물변제. 알겠죠?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게 되죠. 알겠죠? 을이 스스로 주는 건. 그런데 갑이 을한테 스스로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31번 한번 볼까요? 똑같아. 31번. 죄송해요. 31번. 이건 그대로 놓고 봐야 돼요. 2006년 한 X 토지 경매. 그럼 경매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경매에서는 무조건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오직 누구만 소유자라고? 수탁자만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만. 알겠죠? 그래도 아무리 수탁자가 소유자라 할지라도 명의 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006년 한 X 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한다. 여기 봐봐. 갑이 신탁자가 10억을 준다, 이 말이죠. 매수 자금을 부담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하필이면 또 친구네요. 을의 이름이,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 이름으로 명의상 약정을 했고 매각받기로 하고, 명의상약정은 봐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그래서 무효이고,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안 납하고 자기 명의로 을은 등기했다. 여기 봐봐. 경매의 경우는 무조건 을만 소유자다.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알겠죠? 1번. 갑을 사이의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명상약정 무조건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다? 오직 수탁자 을이다. 경락인 을이다. 뭐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3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재밌는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 누구의 물건이라고 보여? 그냥 X 토지라고 하면 돼 있네요. 여기가 그냥 X 토지인가 봐요. 알겠죠? X.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경락받은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죠? 근데 갑이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매매를 했어, 매매. 그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 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원래 소유자는 을인데, 수탁자 을인데,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계약 자체는. 자, 4번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그 토지를 매각한 후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지금 봐봐.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그런데 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란다? 을한테 너 그 물건 팔아서 돈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돈으로 줘. 팔았더니 1억, 10억인데 10억에 경락을 받았는데 12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른 데에 팔아서 다시 12억 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 아, 무효라니까.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무효이다. 4번 맞죠? 5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처분했죠? 을이. 그런데 정이 악이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지금 을이 지금 소유자죠. 그러니까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것이 경매가 아니고 매매야. 매매야. 매매인데 병이 악이에요. 병이 악인데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어도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왜냐? 우리 실명법 제4조 3항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문하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경매죠. 경매에서는 당연히 수탁자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처분하니까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이제 똑같아. 이것도 또 계약 명의사기예요. 죄송한데 지저분한데 그냥 왜냐하면 이거 계속 봐야 되니까.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야, 어떻게 해요? 여기 을하고 여기 을하고 딱 맞았냐? 여기 을 맞죠?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저 병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을 소유 토지 봐봐. 지금 여기는 이제 말이 바뀌죠. 이제 여기 이것만 바꾸면 돼. 이걸 병으로 바꿔야죠. 병으로. 이걸 누구로 바꾼다? 을로 바꾼다 이렇게 했죠. 을 소유 토지를. 병이 뭐죠? 경락받기로 약정을 했다. 약정 동그라미 명의신탁 약정이죠. 무효. 위 약정에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병은 그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명의가 누구죠? 병 명의로 등기했다. 이꼴 소유권 취득. 지금 이건 뭐다 지금? 경매는 누구의 선악을 불문한다? 을의 선악을 불문하고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다. 병만. 1번 갑과 병 간의 계약은 뭐다? 계약 명의 신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 봐봐. 여기 계약 명의 신탁.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2번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매도인이 봐봐. 우리가 경매에서는 이 을의 선의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가 된다. 경락인만.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 알겠죠?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니은 틀렸죠? 이것 갑은 병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매매대금, 상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무효.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를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충분해.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2007년 갑은 병 토지를 매수한 뒤, 봐봐, 잘 봐. 갑이 병의 토지를 매수, 동남이 매수, 유효. 아무 말 없으면 매매는 유효이죠. 병이 매도인이죠. 친구들과 사이 명의신탁 약정 줄고 무효.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무효. 알겠죠? 이퀄 소유자 X. 병은 동남이 병은 악이 플러스 소유자. 악이 왜 악이다? 병은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누구한테 등기했어? 을한테. 그러니까요, 을하고 갑하고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죠. 다시 이제,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얘 지금 병이죠. 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선이라고 악이라고? 악이라고. 그래서 여기 갑이죠. 갑이 누구다? 매수인이라고. 매수인. 여기서 둘이 명의신탁이죠. 계약이죠. 계약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신탁자가 돼.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 을이요, 수탁자가 돼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명의신탁을 해요. 근데 명의신탁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고. 무효.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지할 수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갑이요, 병한테 부탁해서 직접 을한테 등기해달라.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갑하고 을하고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을 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결국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병이 소유자. 알겠죠? 이런 경우에 갑이 병이게요. 갑이 병에게요,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매대금 반환은 청구를 못해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 못해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병은 갑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뭐니까? 유효니까. 이렇게. 그런데요,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요, 이걸 계약으로 정한테 처분해요. 그럼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만약에 정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병은 갑한테 뭘 받았어?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 매매 대금. 그래서 매매 대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 지금 을이 정에게 처분했죠.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돼야 안 돼요? 횡령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 그래서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요, 이 을은요, 병의 재물은 보관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의 재물은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갑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첫 번째 말소 청구를 해야죠. 그럼 말소는 누가 말소한다? 병이 직접 말소하든지 갑이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하죠. 그래서 말소해보면 어떻게 돼요? 1번 이렇게 병했어요. 2번 이렇게 을 앞으로 돼 있죠. 을의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회복이 되죠? 병 앞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서 2번요 병에서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주면 되죠. 이전 등기.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죠. 이렇게 말소 청구할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때요 병이 직접 말소한다. 병은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또 이 을명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뭘 할 수 있다? 여기 병은요, 병은 뭘 할 수 있어?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여기서요, 을이요, 을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건 뭐죠? 을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 아무튼 을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 관계에 뭐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중간 생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이것만 보지 말고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해요. 알겠죠? 자요, 다시 보면 2007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사이에 명의상약정 무효 및 매매계약은 유효.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직접 을에게 등기했다. 그러면 이 병은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악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여기 봐봐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러면 큰일 나. 신탁자는 병하고 매매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인 병은 직접, 갑은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를 하고, 말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정한 권리자인 병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볼까요?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 병의 갑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당연히. 그래서 소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2번은요,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기 봐봐. 병은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직접 말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병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직접 이렇게. 3번 대내적으로 갑이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 을이 소유자. 틀렸어. 우리가 명사에서는 대내 대외를 불문하고 누가 소유자다? 병.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이다. 병이 현재 소유자. 을은, 갑은 신탁자는 매수를 했으나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수탁자 을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병이다. 이렇게. 4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X, X. 갑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번 갑은 명의상약정 해지. 말 봐봐. 우리가 명의상을 해지한다는 말은 언제 나오냐?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 유효일 때. 명의상이 유효일 때 해지. 근데 명의상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 명의신탁하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절대로 해지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해지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명의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34번 2014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상약정 줄고 명의상약정 무효.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X 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 줄고. 왜 현재 갑이 점유냐? 갑은 매수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점유라고 그래. 알겠죠? 수탁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인데 무슨 일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1번 을은
수탁자죠.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 한번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여기 갑을 병 사이에서 을은 등기가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요. 지금 현재 갑이 병한테 사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넘겨받아서 점유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권은 지금 병 앞으로 가 있죠. 그런데 병과 갑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따라서 갑은 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고.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러니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번 갑은 병에게요.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은 을에게 여기 을이죠?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되죠. 병은 어떻게? 직접 말소. 갑은 어떻게? 병을 대위해서. 왜 병은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왜? 현재 소유자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알겠죠? 4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명상이 무효잖아요.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할 수 없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은 병에게 청구해야죠. 그럼 병한테 청구하려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병한테 자기 자신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갑은 을에게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주장.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두 사람 사이의 명상약정 무효이고, 이 명상약정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아무런 보존 채권이 없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걸 중간 생략이다. 그래서 딱 보면은 계약 명사하고 중간 생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점을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명사하기 좀 더 논점을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논점을 좀 더 많이 구성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것이 논점이 4개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에 경미라면 이렇게 또 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하고 중간 생략형에서는 뭐가 더 시험이 많이 나온다? 계약 명사하기 시험이 더 많이 났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5번이 하나 있어요? 35번 있어? 아, 참. 이 35번은 뭐냐면요. 이걸 먼저 보기 전에요. 정원 을에게 명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8조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8조는요, 뭐냐면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금 잠깐만요. 갑 종중은 자신의 토지로 종은 을에게 이랬네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을요,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갑과 을하고 간에 뭐를 한다? 명의 신탁이죠. 종중이니까요. 명상약정은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판례가 또는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 청구나 둘 중에 다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판례가. 그래서 명상 유효인데요. 을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수탁자는 언제나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니까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안 돼요. 이 등기는 유효가 돼요. 유효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하고 을하고는 뭐란다? 이걸 대내관계라고 그래요. 대내관계에서는 언제나 갑이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아무리 등기가 유효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이렇게 제3자와 관계를 대외관계라고 하고요. 대외관계는 을을 소유자로 봐요.
을을 소유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원래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왜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됐죠 지금? 그래서 대내적으로 누구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 누구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집에 누군가가요 불법 점유한다. 불법 점유가 있다. 불법 점유 X가 한다. X 그러면 X한테 나가라 해야 되겠죠? 나가라 할 사람 누구다? 신탁자다, 수탁자다. 수탁자, 을은 직접 나가라 가고 갑은 신탁자 갑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봐? 을을 소유자로 봐. 을은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대위.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상약정은 유효이고 물권 변동이 유효할 때 이때 유효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딱 세 가지.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 이때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만 얘기해?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126조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법정 대리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 있죠. 그때 법정 대리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되죠. 이때 일상가사는 부부를 얘기하죠. 이때 부부는 어떤 부부도 포함한다.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만 된다? 법률혼만 된다. 법률혼만. 알겠죠? 법률상 배우자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갑이 누구죠? 갑이 신탁자야. 여기 지금 보면 갑이 평원공인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했다. 을은 이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을이 평원공인하게 10년간 점유했죠? 내가 그 뭐라고 했어? 을은 수탁자랑 무슨 염려? 타주. 1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돼? 안 돼? 안 돼. 10년이 아니고 150년이 돼도 안 돼. 혹시 30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알겠죠? 기분 나빠서 더 안 될 수 있어. 알겠죠? 2번 제3자가 X토지. 여기 나왔네. 불법 점유하죠? 여기 나왔네.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신탁자는 직접 방해 배제? 안 돼. 수탁자는 직접 된다. 알겠죠?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와 불법 점유 그러면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만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만 소유자. 3번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우리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잘 봐. 명의신탁 해지하죠. 봐봐. 여기 명의신탁 해지돼 있죠? 봐봐. 왜 해지하냐?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해지해. 그럼 우리가 이런 봐봐. 그냥 명의신탁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하고 달라.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나오지 아무 말이 없이 그것은 동산, 부동산 다 돼. 그냥 명의신탁은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은 다 돼, 명의신탁이. 그럼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가 남편 이름으로 사가지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뭐 자동차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잖아요. 그거 다 명의신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그러면 달라져.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부동산만 된다 이 말이죠. 일단 알겠죠? 그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가 돼. 됐죠? 그런데 그냥 명의신탁은요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명의신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있죠?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일단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가 되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을 해지하죠. 해지하면 누구다?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죠. 갑에게 복귀가 되니까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때는 갑이 소유권에게서 이전 등기,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를 한단 말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 해지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소유권에 기하여 의뢰갱사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4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죠.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 봐봐, 을이 병에게, 여기 있네,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럼 병은 뭐를 문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틀렸죠. 5번 을이 X 토지 위에, 을이 봐봐, 여기요, 을은 타주점이죠. 타주점이죠.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돼서 자기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갑의 토지에, 이건 원래 갑의 토지인데요, 갑의 토지를 을이요 명의 신탁을 했죠. 그래도 이 토지가 누구 것이다? 갑의 거죠. 갑의 토지에 을이요 건물이 졌어. 을이 명의 신탁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갑의 거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 자기 앞으로 비록 등기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거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지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것처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죠. 그러다가 토지와 명의상이 해지가 됐어. 그럼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제3자가 건물만 매수했다, 제3자가 병이,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돼. 왜? 제3자는 뭐만 봐? 겉모습만 보니까 을이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을이 건물을 건축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하면 되냐? 수탁자는 타주점유 취득시효가 안 된다. 수탁자는 뭐가 안 된다? 뭐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나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수탁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 왜? 어차피 수탁자는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고 신탁자 토지이고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겠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누가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가 누가 명의수탁자예요? 누가 명의수탁자? 아니, 명의수탁자는 뭐를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눈 없어? 명의신탁 약정에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뭐라고 나온다? 읽어. 명의신탁 약정에서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자기한테 등기되어 있잖아요. 다시 읽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 이걸 수탁자라고 그래. 수탁자는 무슨 점유? 타주점유.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취득시효하고 법정이상권밖에 없어요. 알죠? 다른 데서는 수탁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로 보다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 딱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그림이다. 그림. 딱 그림 3개가 딱 끝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계약 명시하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보는데, 오늘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요, 그 판례만 그냥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덕이 담보가 조금 그럴 수 있어. 알겠죠? 근데 가덕이 담보는 판례를 바로 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요, 조건 기한하고 가등기 담보는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면 별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봐야 돼. 이 두 가지. 내가 그것은 11월 달부터 강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알겠죠? 조건 기한은 설명을 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시험에는 되게 간단해. 알겠죠? 근데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아주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물론 다른 것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건 기한하고 가등기 담보는 조금 어렵더라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기출문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집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판례 강의예요. 여기 이제 판례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은 민법 조문만 딱 얹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집을 보기에 약간 무리가 된다. 그러면요, 관계없죠. 지금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는 지문들 중에서 판례를 뽑아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민법 조문만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조문은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요, 이런 판례 특강 들으신 분들은요, 다시 조문집을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좋은데요,
토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2주 정도 걸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문은 조문집을 가서 여러분요 설명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요 오지선답으로 만들어서 한번 딱 풀어보면 조문이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